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악의 오버덴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의 오버덴처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또 상악은 오버덴처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설계를 잘하면 얼마든지 상악도 성공하는 오버덴처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의 덴처나 하악의 덴처나 오버덴처 하면은 두 종류의 오버덴처가 있습니다. 이 이해를 잘 하셔야 상학에서 성공하는 오버덴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오버덴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이고 다른 하나는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입니다.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는 연조직의 눌림이 없이 덴처가 모두 임플란트 또는 바에 의해서 또는 자연치의 뿌리에 의해서 제지되는 이러한 오버덴처이고,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는 틀니가 기본적으로 잇몸에 밀착하면서 틀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몇 군데에서 붙잡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디자인의 오버덴처가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입니다. 상악의 덴처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하중이 걸리고 또 좌우로 밀리는 경우에 상악은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악에서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악에서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바 오버덴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연결된 오버덴처가 있죠. 이와 같이 상악의 바 오버덴처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꼭 바 오버덴처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그림과처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거기에 똑딱단추 타입의 오버덴처를 어태치먼트를 연결해서 만든 오버덴처도 바 오버덴처 못지않게 매우 높은 성공률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상악에서 오버덴처의 디자인은 이런 점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성공을 하는 오버덴처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의사는 이 환자에게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를 제작해 드릴 것이냐 아니면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를 제작해 드릴 것이냐를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악은 반드시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로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뭐 오늘은 상악 시간입니다만 하악에서도 역시 임플란트 리테인드보다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상악에서 오버덴처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라는 기본 요인을 잘 분석을 하지 않고 이 기본 요인을 잘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상악의 오버덴처에서 실패를 거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각형의 구조물을 최고로 안정되게 고정하려면 사각의 모서리에 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의 덴처인 경우에는 견치와 제2대구치의 위치에서 고정을 한다면 가장 이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임플란트로 고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개 가지고 저 큰 구조물을 고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악에서는 반드시 4개 또는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틀니를 고정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악에서는 바 오버덴처가 제일 좋습니다. 좌측의 바 오버덴처를 제가 해드려서 10년 넘게 사용한 예이고요. 또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이 케이스는 상악의 바 오버덴처를 사용하되 스냅핏 볼을 바에 부착을 해서 탈부착을 하게 만든 아주 최고로 안정적인 그러한 그 디자인의 오버덴처입니다. 이러한 바 오버덴처가 아주 결과가 제일 좋은 곳은 그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 오버덴처는 제작이 어렵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신해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와 스냅핏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거의 바오 오버덴처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처 환자의 교환면은 상하악이 저렇게 소구치와 대구치, 제일 대구치 부위에서 제일 강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이 큰 구조물을 고정할 때 견치와 제2대구치가 물리학적으로는 제일 유리하지만, 그러나 상하악의 교합을 고려했을 때에는 견치와 제1대구치 위치, 견치와 제1대구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교합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의 16번, 26번이 상하 오버덴처의 급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상하의 오버덴처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상하 구치부의 그 잇몸의 흡수 정도에 따라서 상하 그 틀니의 흔들림이 결정이 되는데, 오른쪽처럼 상하의 구치부의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상하의 좌우 흔들림이 심해서 꼭 이 대구치 위치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좌우 흔들림을 저항해 주지 않으면 이 상하의 그 틀니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악에서 전치부에만 식립해서 해결하는 오버덴처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치부에 반드시 식립을 해서 흔들림에 방지해야 상악 오버덴처는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5년 이상 안정된 증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는 상악동 거상술 수술도 원하지를 않고 해서 7번 뒤, 거의 7번, 8번 위치에 저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저 부분에서 이 고정력과 스테빌리티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해드렸을 때 이 부분은 이분은 잇몸 흡수가 심해서 덴처의 그 플랜지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덴처로는 붙어 있지를 않고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와 같이 견치와 그다음에 7번, 8번의 위치에 식립을 해서 스냅핏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해드려서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증례에서 보면 상하 구치부에서 이 스테빌리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상하 구치부에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만 있으면 상하 오버덴처는 성공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좌측에 이와 같이 상하의 덴처 모습에서 보실 수 있듯이 견치 부분에 2개 임플란트로 그 마그네틱 오버덴처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도저히 이 덴처로 뭐 덴처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저작도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와 같이 상하게 제일 뒤, 이분도 역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수술을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7, 8번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전방에는 4, 5번 소구치 위치, 그리고 약 측절치, 중절치, 측절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인사이징, 하악 절단면으로 상하악 절단면으로 음식을 식립하는 섭취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전치부에도 식립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식립을 해드리고 이와 같은 덴처, 그리고 소구치 위치에서 이 스냅핏 어태치먼트를 연결했고요. 이후에 대구치 위치에서도 스냅핏 어태치먼트로 연결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만족하게 이 틀니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구치부에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를 해결하는 구조가 상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자도 역시 상악에 고정성 보철물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모두 다 여러 염증과 문제로 탈락을 하고 나서 구치부에 저렇게 식립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구치부에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를 얻고 입은 이 덴처는 지금 7년 이상 안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는 전치부에 치아가 남아있고 전치부의 자연 치아에 메탈 캡을 씌우고 나머지 이 치아가 없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는데요. 이 환자도 역시 구치부 약 7번 정도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 환자는 지금 7년, 8년째 문제없이 이 틀니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는 특별히 보시면 플랜지가 거의 없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상악의 틀니를 제작을 했지만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문제로 호소를 하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환자도 역시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상악 구치부에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를 얻고 나서 이 환자는 이 틀니를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 사용 5년 이상 길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지나갔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자연 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자연 치아를 무조건 다 발치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연 치아에 메탈 캡을 씌우고 메탈 캡 위에 볼 어태치먼트를 달아서 이 자연 치아도 오버덴처에 지지대로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클레프트 립 팔레이트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는 아시는 대로 상악골의 발육이 부전이 되어서 상하악 관계가 아주 불리하고 상하악이 굉장히 후방으로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자의 상악의 돌출, 보철물을 이용해서 외모가 상악에 돌출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서 저렇게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전치부에도 저작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능을 두기 위해서 전치부의 가장 전방에도 식립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덴처 모양으로 덴처를 이용해서 안모 개선을 가져왔던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아시는 대로 클레프트 립 팔레이트 환자는 상 위쪽의 입술에 스카 밴드 때문에 굉장히 텐션이 강한데 그 텐션을 밀어내서 안모가 좋아질 만큼 틀니를 만들려면 구치부에서 상당한 그 서포트 리텐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작을 하려면 그 스테빌리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스냅핏 어태치먼트 구치부에 식립이 된 스냅핏 어태치먼트로 충분히 앵커리지를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이 틀니로 전방으로 밀어내서 안모를 개선할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뭐 왼쪽의 경우는 5년 이상, 또 4개만 심어서도 5년 이상, 오른쪽의 케이스도 4개만 심어서 5년 이상 쭉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상악에 6개를 식립을 했는데요. 이분도 구개면을 개방하면서 저와 같은 디자인으로 아주 안정되게 그렇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증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례를 한번 끼워 보시겠습니다. 딱딱 씹어 보세요. 어디 뭐 아프신 거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물리는 것도 잘 맞는 것 같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증례는 피메일을 기공소에서 부착을 해와서 환자에게 바로 끼워드린 증례입니다. 이 스냅핏 피메일은 우리가 기공 과정에서 그 정밀한 기공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정밀한 기공 과정을 통해서 피메일을 기공소에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덴처 딜리버리 하는 날은 그냥 제작된 덴처를 끼워드리기만 하면
덴처 딜리버리가 끝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케이터가 시장에 많이 있는데요. 로케이터는 왜 상하계 오버덴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케이터는 구조상 틀니가 드나들 때 측방 압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그런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니가 드나들 때 측방압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또 이 패스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구치부에서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로케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의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의 뼈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스펀지본이기 때문에 측방압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그 구조의 그 보철물은 상악에서는 임플란트까지 탈락되는 그러한 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악 견치부 두 군데 로케이터 어태치먼트의 오버덴처, 이것은 아주 최악의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은 뭐 얼마 되질 않아 그 임플란트가 다 흔들려서 발치하게 되는 최악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치부에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림을 방지하는 구치부의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렇게 고정을 하면서 틀니에 드나든 패스에 방해받지 않게 어태치먼트를 연결하려면 어태치먼트 자체에 각도 변경 기능이 있는 스냅핏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스냅핏이 개발된 이유가 바로 좋은 상하계 오버덴처, 좋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를 제작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경우에는 25도까지, 또 앵글인 경우는 60도까지도 각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심든지 오버덴처의 지지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하에서는 특별하게 아주 길게 깊게 심는 것이, 좋은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케이스를 다 보여드리면 이 상하에서도 오버덴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높은 빌딩은 여의도 같은 모래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지대 깊이 파일을 아주 튼튼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악은 거의 이 모래땅 같은, 집안으로 보면 모래땅, 하악은 돌이 많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래땅 같은 데서 저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본 같은 상악에서도 깊이 우리가 기초 임플란트를 잘 마련만 한다면 얼마든지 튼튼한 상하계 오버덴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듯이 이 측방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저렇게 파일을 경사지게 심어서 측방에서 밀리는 힘도 저항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버덴처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임플란트를 꼭 평행으로만 식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 경사지게 본이 좋은 곳에 깊게 심으면 자연스럽게 경사지게 심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식립하는 것이 오히려 오버덴처에 좋은 기초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좌우 밀림에 저항하는 좋은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계 오버덴처를 할 경우에는 평행을 고집하지 말고 상하 구치부에 굵고 긴 것, 최소한 직경 4.5, 길이 10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최소한 4개는 식립을 해야 됩니다. 견치 2개, 구치부 2개.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어태치먼트를 선택하면, 스냅핏 어태치먼트와 같은 것을 선택하면 최고로 안정적인 상하계 오버덴처를 발을 하지 않고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위치가 저렇게 견치와 대구치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에 깊게 식립을 하려면 이와 같은 가이드 수술을 하면 좀 더 깊게, 좀 더 굵게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또 굵기를 좀 더 자신 있게 식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할 경우에는 이렇게 상악동 기저부에 임플란트가
접촉을 하고 고정이 되게 하면은 훨씬 더 비강조에도 그렇고요. 안정적인 그러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구치부의 상악동 기저부 또는 저렇게 비강과 또 상악동이 경계부 이런 곳에 좋은 곳에 뼈가 좋은 곳에 식립을 할 수가 있는 가이드 수술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바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악의 오버덴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